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읽기의 주제 고르기 부분입니다. 문제 35번부터 38번까지이고요. 각 2점으로 총 8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를 고를 때요. 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고를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전환 연결어가 이 문장에서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전환 연결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에 비해 등등인데요. 자, 이런 전환 연결어가 있다면 앞의 문장보다는 뒤의 문장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환 연결어가 보이면 먼저 화시의 밑줄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처럼, 이런, 그런, 이러한, 이것은, 이에 따라 등의 연결어는 문장을 다시 정리하거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로 적합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이게 답이다. 아니지만 이런 부분 보게 된다면 역시 밑줄을 그어서 자세히 본다면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뭐뭐가 필요하다, 또 아어야 하다, 또 뭐뭐을 것이다, 또 뭐뭐가 필수적이다 등등의 강조어거나 또는 뭐뭐가 또는 뭐뭐는 뭐뭐이다 등등의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주제 문장을 선택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보기 1, 2, 3, 4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하겠죠? 자, 그럼 우리 아래의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1번 문제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주장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거스를까 두려워 내 생각을 굽혀버리는 태도는 지나친 배려와 부족한 용기 탓이다. 이런 태도는 승승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승패 관계를 만들어낸다. 1번, 배려와 용기의 균형이 중요하다. 2번, 자기 생각을 버리면 패배하게 된다. 3번, 거절은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4번, 상대방과 승패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답은 1번, 배려와 용기의 균형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왜 이것이 답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이죠? 대인 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주장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어야 하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 화시엔 해줍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주장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은 배려와 용기가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요. 이런 태도는 해서 이런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봐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 앞의 태도들은
승승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승패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이나 아래의 문장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 1번에서 배려와 용기의 균형이 중요하다. 배려와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자, 답이 될 가능성 아주 높죠. 그런데 승승이 아니라 승패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태도는 그쵸? 자, 이것에 대한 제시는 2번, 3번, 4번에서 찾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아어야 하다라는 게 있다면 네, 여기에서는 뒤에 이런 태도는 해서 위의 문장을 다시 제시하고 있고 네, 위의 문장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어야 한다가 있는 문장이 중심 내용, 제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문장에 단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배려라는 단어 보셨죠? 네, 배려는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배려가 깊다 또는 배려가 없다, 배려를 하다 등등으로 쓰이고요. 자, 그리고 거스르다라는 동사, 상대방을 거스르다라는 동사 보셨죠? 거스르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기분을 나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생각을 굽히다 보셨나요? 네. 생각을 굽히다는 보통 이렇게 따페 형태로 쓰고요. 고정 형태로 써서 나타냅니다. 자, 뜻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다라는 뜻이 네, 생각을 굽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는 그것이 제작된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보여준다. 옛날 지도에는 산과 강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산과 강을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도 속에 담긴 정보들을 읽어냄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도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창이 될 수 있다. 1번, 지도를 제작할 때에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2번, 지도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담아야 한다. 3번, 지도 속의 정보를 통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 4번, 지도를 보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 답은 4번, 지도를 보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먼저 밑줄 그어야겠죠? 네, 따라서라는 그 부분과 이런 점에서의 이런이 네, 주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라는 뜻은 앞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죠? 네, 따라서 지도 속에 담긴 정보들을 읽어냄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도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창이 될 수 있다. 자, 이 문장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뜻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도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지도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찾아내면요. 4번에 지도를 보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그럼 위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그것이 제작되다는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죠. 네.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자, 인식하다는 생각하다입니다. 옛날 지도에는 산과 강이 실제보다는 더 크게, 그리고 실제보다 훨씬 더 아주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산과 강을 자신의 삶에서는 그쵸?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지도에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는 사람들의 세계관,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다는 이해하다죠. 이해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와 이런 점에서가 위의 문장을 모두 다시 종합해서 다시 말하고 있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야 하고요. 자, 주의해야 될 단어 2개 정도 있습니다. 자, 제작되다라는 뜻은요. 네,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토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죠. 자, 그리고 뭐뭐에 담기다라는 뜻은요. 네, 어디에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지도 속에 담기다, 즉 지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며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신중하지 못한 선택은 미래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먼 훗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1번,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2번,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3번,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4번, 한 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답은 3번,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 찾아볼까요? 네, 마지막 부분에 아어야 하다라고 나와 있죠? 먼 훗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3번이 가장 어울리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人生, 그쵸? 인생은 选择的持续 연속이다. 계속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의 수많은, 아주 많은 선택의 결과이고,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서 선택한 것의 결과이고요. 미래는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신중하지 못한 선택은, 신중하다는 신중이란 뜻이죠. 신중하지 못한 선택은 미래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하다의 반대말이죠. 자,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주 미래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에 앞서, 선택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도 마지막 문장이 위의 문장을 모두 다 포함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네, 정리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신중하다라는 단어는요. 네, 아주 조심스럽다, 즉 경솔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바람직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는 바르다, 또 옳다입니다. 자, 먼 훗날이라는 뜻은 네, 미래에라는 뜻이고요. 자, 뭐뭐에 앞서라는 뜻은 뭐뭐기 전에, 토픽에서 뭐뭐에 앞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뜻은 뭐뭐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수면 장애는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수면용품들이 상품화되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숙면 유도 팔찌, 코골이 방지 팔찌, 수면 양말 등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수면 양말은 작년 한 해 무려 5만 켤레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1번, 최근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2번, 자신에게 맞는 수면 관련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번, 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했다. 4번, 수면용품을 이용하면 쉽게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답은 3번, 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했다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 과신해야겠죠? 네, 밑줄 그어야겠죠?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어디죠? 이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 이 문장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자, 이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수면용품들이 상품화가 되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말해보면 수면 관련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면 관련 상품들이 성장하고 개발됐다라는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걸로는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자, 우리 이에 따라 앞의 문장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자,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즉 강조된 점은 숙면, 즉 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수면용품들, 그것과 관계 있는 용품들이 많이 나왔다, 많이 개발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산업이라는 뜻은 수면 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가장 어울리는 답이 되고요. 자, 우리 문장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면 장애는, 장애란 뜻은 짱아이라는 뜻이죠. 수면의 장애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쵸? 건강에 나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불면증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숙면, 잠을 푹 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따라서 병원에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수면 용품들이 이제는 상품화가 되었고 자, 수면 용품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숙면 유도 팔찌, 코골이 방지 팔찌, 수면 양말들이 나왔고
특히 수면 양말은 아주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잠이 중요하니까 이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됐다, 많이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잠이 중요하면서 상품이 많이 개발되었다라는 뜻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문장에 단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뭐뭐에 시달리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뭐뭐에 시달리다라는 거는 토픽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의 형태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죠. 뭐뭐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요. 돈에 시달리다. 자, 그리고 나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일에 시달리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유도하다, 유도라는 단어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코골이라는 뜻은 자면서 코를 고는 일이고요. 나구루라는 뜻이죠. 이 3개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때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유전자이다. 유전자 속에는 암호화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해 우리가 외부 환경에 맞춰질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부모의 신체적 특징을 물려받는 장치 정도로 알고 있던 유전자가 우리의 삶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1번, 인간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2번, 유전 정보를 통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3번, 유전자는 부모의 겉모습을 물려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번, 인간이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는 유전자에 달려있다. 답은 4번, 인간이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는 유전자에 달려있다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뭐뭐 아어야 하다 또는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이런 등등의 힌트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가 뭐뭐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첫 번째 부분이죠. 자, 이때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유전자이다. 유전자는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밑줄 쫙 그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장은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때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유전자이다. 자, 외부의 자극을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전자이다. 즉,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에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는决定于什么라는 뜻이죠. 자,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 환경 적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인 4번이 답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때 그런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유전자이다. 유전자 안에는 암호화된 유전 정보가 있는데 암호화되다는 어떤 숫자적으로 맞춰진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통해서 막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단순하게 부모의 신체적 특징을 물려받는 장치, 그죠? 물려받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던 유전자가 우리는 보통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신체적인 특징을 물려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 삶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아래 문장은 다시 봐도 위에 문장 뭐뭐가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어떤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인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이 되어야 하고요. 위에 나오는 단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이传基因이라는 뜻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인자입니다. 자, 그리고 통제하다라는 뜻은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띵더规定, 限制, 제한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물려받다라는 뜻은요, 선대, 즉 선대는 조상이죠. 윗사람이나 선대, 조상에게서 전해서 얻게 되다라는 뜻이 물려받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받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뭐을 따름이다 라는 뜻은 뭐뭐을 뿐이다 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너무 어떻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조직사회에서 최상급자의 명령이 말단 직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자가 직접 말단의 하급자에게 하달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간적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전달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가 중간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상급자는 단지 시간의 효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1번, 조직사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 전달 체계가 있다. 2번, 조직사회에는 시간적 효율 외에도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다. 3번, 조직사회에서는 중간 관리자를 통한 전달이 가장 합리적이다. 4번, 조직사회에서의 의사 전달은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져야 한다. 답은 2번, 조직사회에는 시간적 효율 외에도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다입니다. 자, 풀이를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연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그러나.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그러나 밑줄 그어야겠죠? 자, 마지막에 따라서 또 밑줄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그러나보다는 뒤에 그러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나와 따라서가 있는 문장 우린 잘 봐야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의사 전달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가 중진더 관리자, 그죠? 중간 관리자에게 말하지 않아서, 전달되지 않아서 업무,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所以说 따라서 상급자는, 상지저라는 뜻으로 윗사람은 단지 시간의 효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즉 다시 말해서는 상급자는 시간 효율 외에도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시간 효율 외에도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건 어디 있죠? 네, 여러분 2번이 있죠. 네, 조직사회에서는 시간적 효율 외에도 따라야 할, 지켜야 할 다른 규칙들이 있다. 즉, 다른 것들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최상급자는 最上面的人, 그죠? 최상급자의 명령이 最下面的 말단 직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최상급자의 명령이 말단 직원에게 바로 말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급자가 직접 말단의 하급자에게 말을 하기도 한다, 명령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간적 측면에서, 시간적 방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아주 좋은 의사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하지만에서 주안자가 됐죠? 이러한 의사 전달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일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는 시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봐도 따라서가 전체 문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함께 살펴보면요. 말단이라는 단어는요. 네, 회사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을 말단 직원이라고 하죠. 네, 가장 아래 위치의 직원이고요. 자, 차질이 생기다라는 건 보종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차질이 생기다라는 뜻은 네, 일에서 문제가 생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자기 개발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학원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명품 가방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비싸더라도 유기농 식품에 돈을 쓴다.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무엇에 돈을 쓰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1번,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2번,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다. 3번,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한 소비가 올바른 소비다. 4번, 소비 성향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답은 4번, 소비 성향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입니다. 자, 똑똑한 우리 학생들 이미 찾으셨나요? 어디 중요하게 봐야 되죠? 네, 마지막 문장인 이처럼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네, 이처럼 개인이 무엇에 돈을 쓰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는 뜻으로 앞의 문장을 모두 다 종합해서 정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뜻은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소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4번이 가장 알맞은 답이 되고요. 자, 진짜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자기 개발, 칼파츠지, 자기 개발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학원에 돈을 쓰고요. 체면, 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밍파이바오, 명품 가방에 돈을 쓰고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비싸더라도 유기농, 요지식품, 유기농 식품에 돈을 쓴다.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떠한 개인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해준다, 나타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이해해보니까 역시 이처럼 라는 부분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하고요. 자,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개발이라는 단어는요, 재능, 자인형이라는 뜻이죠. 재능을 키우거나 발전시키다라는 뜻으로 카이파가 되고요. 자, 체면은요, 미엔즈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여기다에 별표 치셔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토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생각하다의 뜻은 네, 여기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화 방지와 같은 용어가 남용됨으로써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노화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85세 이상 노인 중 노화로 큰 불편을 겪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화를 걱정하고 피하려 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아 노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번. 의학의 발전이 노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2번.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3번. 노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4번.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노후 생활이 더 행복하다. 답은 4번.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노후 생활이 더 행복하다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연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에 밑줄 쳐야 할까요? 네, 하지만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네, 또 오히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연결어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과 그러므로가 있다면 하지만보다는 그러므로의 주요한 문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봐야 될 부분은 그러므로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나치게 过度的担心, 不用过度的担心이라고 했죠. 오히려反而 노화를 걱정하고 피하려 할수록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노후 생활에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하면 노화를 걱정하고 피하려고 하면 노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노화를 잘 받아들여야 노후 생활이 불행하지 않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노화를 피하지 마라. 그쵸? 노화를 받아들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답은요. 4번. 네, 노화를 받아들여야 노후 생활이 행복하다. 즉, 노화를 받아들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알맞고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도 하지만과 그러므로가 있으면 네, 그러므로가 전체 문장을 더 정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늦추다는 느리게 하다죠. 느리게 하고 우리의 수명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도움을 많이 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老化防治, 노화 방지와 같은 용어가 남용됨으로써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노화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85세 이상 노인 중에 노화로 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다. 아주 적다. 그러므로 그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노화를 걱정하고 피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노후 생활이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 그러므로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여하다라는 단어는 도움이 되다라는 단어로 토픽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남용되다도 중요하죠. 네, 함부로 쓰이다, 불원용이라는 뜻이고요. 자, 뭐뭐에 불과하다라는 뜻은 뭐뭐뿐이다, 실질이거라는 뜻이 되고요. 자, 불편을 겪다, 꾸팅다피입니다. 불편을 겪다는 불편을 경험하다, 쉽게 말해서 불편하다라는 뜻이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어떠세요, 여러분? 주제문 고르는 방법 아시겠나요? 자, 우리 주제문을 골라야 되는 문장에서는 방금 제가 제시했던 그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주제 고르는 법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